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주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코어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일단 코어 운동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코어 운동을 알려면 코어 근육이 어떤 게 존재하는지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어도 막 여러 근육이 존재합니다. 여러 근육이. 그래서 또 구분을 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국소 코어 근육이 있고 전면 코어 근육이 있고, 국소 코어 근육은 아시다시피 횡격막, 그다음에 다혈근, 복행근, 골반저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으로 구성되는데 이것도 일단 협응관계를 가지더라 하는 형태로 해서 근막의 연결성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구분 짓고 또 뭔가 묶은 것 같아요. 여기서 기능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횡격막하고 이제 골반 기저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여러 가지 또 이제 기능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국소 코어 근육이 잘 써야 되는데 이 기능이 먼저 약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형태로 해서 자세 유지를 통한 그 기능을 움직임을 만들어야 될 때는 전면 코어 근육을 조금 더 비율을 올려서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코어 근육이 엄청 약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결국 마지막에는 활동을 못 하시니까 운동을 아예 움직이는 걸 못 하시게 되니까 그러면서 근육이 전반적으로 다 약해지는데 결국 초반에는 국소 코어 근육이 기능이 다 되고 부하가 안 맞으면 자세 유지나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면 코어 근육이 조금 더 비율을 올려서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화되기 쉬운 근육은 국소 코어와 전면 코어 중에 국소 코어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율신경계 실조, 만성 과호흡 증후군, 그 다음에 골반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대변 문제, 가스 실금,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증상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본원 케이스에는 호흡 기능장애와 골반저 기능장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국소 코어 근육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이 기능을 살리기 위한 형태로 부하를 설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부하를 맞출 것인가예요. 그러면 코어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뜻을 아셔야 되거든요. 코어는 팔다리 움직임에 반응하는 체간의 안정성이에요. 그때 체간에 대한 근육들이 협응관계로 땅땅땅 해서 안정성을 만드는데 이때 국소 코어와 전면 코어도 협응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누가 부족하면 누가 대신 일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협응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간 안정성을 가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협응관계에 있어서 국소 코어 근육의 기능을 계속 살릴 것인가예요. 왜냐하면 이 근육 기능이 부하가 안 맞으면 전면 코어로 전환돼 가지고 아예 훈련이 안 돼 버리니까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높아지면은 전면 코어로 넘어가서 비율이 올라가니 국소 코어 근육이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환자분한테 맞는 목적에 맞는 운동이 뭐냐면 국소 코어의 협응을 희생시키지 않는 부하가 뭘까? 네, 협응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부하를 어떻게 맞추지? 하니까 개별 맞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초반에는 강도가 낮다가 훈련을 함에 의해서 강도가 차근차근 이제 증가를 하겠죠. 훈련을 반복하면 근력 지구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런 형태로 치료를 하는데 왜냐하면 본원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이 호흡 기능장애나 골반 저체 기능장애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무릎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 환자도 이 국소 코어에 대한 코어 셋에 대한 것들을 하느냐?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근데 이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학습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굉장히 길게 되냐? 저는 일단 그렇게 길게 걸리진 않아요. 네. 그냥 어차피 코어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강도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잘 봐주면 되고. 그래서 되게 부하 맞추고 하는 거 간단해요. 다리 살짝 들 수도 있는 거고, 번쩍 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찾아주면 그만인데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큐잉도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부하 설정하고 속도 맞춘 다음에 체간에 대해서 몸 모양 유지하려고 몸 모양에 대한 균형을 잡으려고 좀 하셔라. 이게 다니까 결국 엄청 심플하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치료사 숙련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적어놨죠. 치료사의 숙련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알려줄 거냐. 이거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병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치료가 가능한 그 자기 능력이 있냐 없냐가 예, 나뉘죠.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료 안 되면 저한테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원 내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치료사 숙련도의 문제는 존재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이 좀 딴데로 했는데 모든 그러면 케이스에서 이런 코어 훈련할 때 이 방식으로 하느냐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허리 통증, 뭐 무릎 통증으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때는 저도 예전의 방식들을 썼었던 있거든요. 뭐 브레이싱을 쓰고 내지는 드로우인 형태로 해가지고 코어 셋을 하고 이런 형태로도 썼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바뀌어서 현재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된 건데 이때도 굳이 이렇게 막 좀 더 세게 힘주면 안 되나? 힘준다고 뭐 큰일 생기겠어 하면서 했었던 적도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이 형태가 뭐 무조건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겠다 이런 생각 한 적도 없고 그냥 무릎 통증, 허리 통증, 뭐 등 통증 이런 분들 그냥 일반적인 근육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코어 셋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형태로 됐냐면 자, 한 3년 전에 방식으로 해가지고 코어 셋을 강조하지 않았었던 방식으로 치료 접근을 했는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뭐 외부에서도 운동을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제가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것도 뭐 알려드리지도 않았었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다시 아프니까 병원을 오세요. 오셨는데 어떤 형태로 오시냐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환자였다가 치료 잘 돼서 종결하고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오시냐면 좌골신경통 환자가 돼서 와요. 골반 기저근 내지는 고관절 심부근육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좌골신경통 환자가 돼서 병원을 오시더라고요.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이거 그냥 미리 막자. 예. 그냥 어차피 이 환자분은 처음에 교육해도 상태 괜찮으니까 금방금방 알려줄 수 있으니까 교육 잘 해주고 운동은 똑같이 시키고 해서 미리 막자 하는 형태로 해서 초반에 국소코어에 대한 것들 훈련 강도에 대한 감각인지 연습이랑 이런 걸 하고 바로 본인 부하로 넘어가면서 계속 챙겨주는 거예요. 결국 뭐 누가 오든 그냥 국소코어에 대해서 그 다리 속도 조절하고 코어 셋되는 거 확인하는 그런 인지 작업은 그냥 하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통증 치료했는데 다른 기능 장애가 생겨서 오는데 이건 또 국소코어 관련돼서 기능을 살려야 좋아지는 케이스로 본인 몸을 망쳐서 오시니 미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뭐 허리 통증이든 뭐 무릎 통증이든 코어는 어차피 모든 운동을 할 때 강도를 올려야 될 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훈련을 원래대로 그냥 알려주자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바뀐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오든 예, 저희는 코어 세팅할 때 코어에 대한 구도 지시를 안 해요. 부하 찾아가지고 낮은 부하에서 스위치 키고 난 다음에 그 주동근에 대한 자극 확인하면서 코어 세팅되는 거 확인하면서 강도 올리는 이 방식을 모든 대상에게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경험을 해서 네. 결국에는 다른 형태로 아파서 오시니까 이거 그냥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낫겠다라는 형태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어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호흡 기능장애, 골반적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전면 코어 운동을 시키겠냐고요. 아예 증상이 개선되는 게 없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하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 있죠. 거기에서 반응을 아예 안 합니다. 네,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아프죠. 왜냐하면 부하가 안 맞잖아요. 증상은 골반적 기능의 호흡 기능장애인데 그럼 국소코어 근육의 협응을 희생시키지 않는 부하를 맞춰서 차근차근 올려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그냥 발살발을 쓰는 웨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호흡 기능 장애가 있는데 뭐 유산소에 대한 여러 가지 러닝, 걷기를 막 이런 걸 막 그 수영 이런 거를 권유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기능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목적에 맞는 운동, 이 기준에 맞는 운동을 제시하다 보니 저희가 이런 형태의 치료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단점은 뭐냐? 예. 치료 기간이 좀 걸리겠죠. 네. 왜냐하면 강도가 낮으니까. 이거 국소코어 근육
딱딱딱 맞추면은 강도가 안 높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엄청 힘들어 하세요. 강도가 안 높은데. 예, 그래서 경험해보신 분들은 뭐, 아,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구나 하시는 거고,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러면서.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랬고요. 실패를 해보세요. 실패를 해보시면, 아, 그러니까 저는 똑같아요. 외부에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저거 나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건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왜? 같은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도 마찬가지, 코어 운동이 중요한데, 기준을 정해서 나누고, 내가 국소코어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기능에 맞춰서 기준이 국소코어의 협응을 희생시키지 않는 부하를 맞춘다. 그러니까 강도가 절대 높지 않다. 높지 않은 형태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 기능이 일상생활 부하를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전면코어 전환해서 넘어가서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부하에서 괜찮으니까요.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일상생활 부하에서는 국소코어 근육에 대한 협응 관계가 그래도 희생되지는 않아야 된다. 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생돼서 오시니까 여기서는 희생시키지 않는 부하를 찾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상 패턴으로 차근차근 올리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 케이스를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알게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